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우주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 속에 있는 이제 물질들이 점점 뭉쳐지면서 별이 형성이 돼요. 별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약간 붉게 이렇게 구름처럼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성운 속에서 별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생겨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수소 같은 것들은 우주의 나이가 정말 젊었을 때 우주 공간 속에서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은 우주 공간 속에서 생겨나지 않고 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큰 별과 작은 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태양 같은 별은 우주에서도 조금 작은 별에 속해요. 그 영어로는 드월프라는 단어가 붙어요. 태양이 좀 평균보다 좀 작은 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뭐 이렇게 10배, 뭐 30배 이렇게 큰 별들이 있어요. 편의상 큰 별과 작은 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큰 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원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별은 원소의 양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도 크고 큰 별이, 작은 별이 질량도 작고, 그러니까 밝기도 어떻겠습니까? 큰 별이 밝겠습니까? 작은 별이 밝겠습니까? 큰 별이 당연히 밝죠. 그런데 큰 별은 굉장히 크고 속에 원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원소가 많으니까 또 별들이 빛을 내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뭐 핵융합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패닉에 빠지실 테니까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태양 같은 별에 빛을 보게 되는 원인이 핵융합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핵융합을 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들의 원자 핵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간단히 말을 하면 별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을 태워서 소비를 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큰 별들은 태울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낼 수 있고 오래도록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반대예요. 태양 같은 별은 100억 년을 살아요.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요. 죽을 건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아직 50억 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은 그만큼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억 년밖에 못 살아요. 보통은 1000만 년, 100만 년밖에 못 살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밝은 빛을 유지하고 큰 몸뚱아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땔감을 많이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별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요. 근데 태양은 굵고 짧고 가늘고 비실비실하면서 길게 살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어떻게 죽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성운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기 색깔 나는 것들이 성운 속에 있는 기체들의 다양한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배경에 보이는 게 성운이에요. 근데 중간에 꼭 알처럼 몇 개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게 별이 생기고 있는 과정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동그라미들의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우리 태양계도 옛날에는 저렇게 돼 있었는데 저런 동글동글한 구름들이 한 10배 정도 작아지면서 별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렇게 생겨나서 태양 같은 별은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앞으로 50억 년 후에 태양은 저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동그랗게 있지만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 속에서 연료를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태우면서 원소들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수소밖에 없었는데 산소도 만들고 질소도 만들고 탄소도 만들어요. 다 만들어 가면서 땔감을 떼면서 빛을 내고, 다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니까 빛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죽을 때 태양은 폭발하지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지금 저기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커지는 부분들하고 가운데를 응축하는 부분하고가 이별을 해요. 그래서 조용히 커지는 부분은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저런 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태양같이 작은 별들이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는 가스 구름 속에 태양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산소나 질소나 탄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저것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별이 생길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풍부한 지역에서 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3세대나 4세대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 별들이. 근데 그 1세대 별들이 살고 죽고를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이 굉장히 풍부해져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지구상에서 풍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는 그때 만들어졌고요. 이런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은 별의 일생을 통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에게 또 우주 자체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걸 보시면 두 개 같은 별이에요. 저런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어두웠던 별이 순식간에 죽으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들은 저렇게 터집니다. 죽을 때도 화끈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화끈하게 펑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밀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 백금, 뭐 이런 보석 같은 금속들 있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못해요. 별이 아무리 일생을 살아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저런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에 텅스텐, 금, 백금 같은 모든 금속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치고 있는 자동차에 나오는 알루미늄, 금속 같은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우주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모든 원소들의 대부분의 수소는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무렵 38만 년 무렵에 생겨났고,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은 별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금속 성분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세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까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